나이가 들수록 베풀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남을 도우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좋은 일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으셨나요? 한번 거절했을 뿐인데 서운해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에이, 설마 그런 일까지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베푼다는 건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베풀다 보면 오히려 당신의 시간, 돈, 그리고 마음까지 잃게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 당신의 삶,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함부로 베풀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남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끝까지 함께 보시고 더 이상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지혜를 가져가세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베푸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가끔은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에 억지로 맞추고 있진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도움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어느새 기대로 바뀌고 맙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67세의 김 씨는 오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자주 밥도 사고 작은 금전적 도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고마워 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한번 사지? 형편이 넉넉하잖아.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툭툭 던져졌고 김 씨도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 달에 좀 힘든데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모임도 내가 예약 좀 해줘. 넌 시간 많잖아. 김 씨가 한번 거절하자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도 못해줘? 참 야박하네. 이런 반응이 반복되자 김 씨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마음에서 우러나 베풀었지만 어느새 상대방은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거절은 관계의 틈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기대게 되고 도움을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하다,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익숙해집니다.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면 감사가 아닌 기대가 되고 나중에는 권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절도 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베푸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요즘 나도 여유가 없어서 말이야.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여건과 상황을 존중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기대만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에 억지로 맞추고 있진 않으신가요? 마음 한편이 불편한데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건강한가요? 나는 나의 한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부터는 거절도 내가 나를 지키는 소중한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도움을 주는 일,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베품이 반복되면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던 68세의 박 씨는 조카와의 관계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돌봐온 조카는 어느 날 박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삼촌, 이번에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작은 금액이라도 도와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아끼던 조카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고민 없이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몇 달 후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삼촌, 가게가 좀 어려운데 인테리어를 바꾸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박 씨는 이번에도 1,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습니다. 결국 조카의 사업은 실패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박 씨는 병원비 걱정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빌려준 돈만 있었어도 조카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었다면 박 씨는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박 씨는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되었고 건강을 크게 잃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나 친척의 부탁이 아무리 간절해 보여도 내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금은 누구보다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건강과 삶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부탁에 망설이며 내 삶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진짜로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선택이 과연 현명한지 말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 소모된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65세의 최 씨는 동네 이웃들과 두루 친했습니다. 이웃들은 최 씨가 한가하다는 걸 알고 종종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저희의 학교 끝나면 잠깐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누님, 집 근처 은행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최 씨는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부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번에도 우리 집에 좀 봐주실 수 있죠? 이제는 우리도 너무 바빠서요. 형님은 시간 많으시잖아요. 처음엔 가벼운 부탁이었지만 점점 그 범위가 커졌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도 미리 약속된 부탁들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죠. 어느 날 최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은퇴했나?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친구들과의 만남. 이 모든 걸 뒤로한 채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우선시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시간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남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더 행복한지 이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남을 위해 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도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계획을 미뤘다면 이제는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용기 내어 해보세요. 그것이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하는 삶,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넓고 남을 잘 도와줘. 이런 평판 듣기엔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잘못 퍼지면 의도치 않게 위험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의 김 씨는 퇴직 후 넉넉한 노후 자금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자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씨는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온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다며 김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번에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어르신 같은 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상대방이 참 성실하고 진실돼 보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돈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주변에서 그 남자가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순진했나? 김 씨는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람을 믿은 자신이 더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후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김 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어르신은 돈이 많고 잘 도와준다더라. 그 소문이 돌면서 김 씨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감동적인 이야기나 안타까운 사정에 쉽게 마음이 약해지시진 않나요?
물론 도움을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안타까운 상황, 믿음직스러운 태도.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금전적인 이야기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나 급한 부탁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세요. 내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부탁이나 사연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돈은 나의 노후와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돕는 마음도 좋지만 내 삶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내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세요. 나는 괜찮아. 혹시 이런 생각으로 남을 먼저 챙기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내 삶과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면 과연 옳은 걸까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의 장 씨는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가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시간을 내주고 이웃이 몸이 아프다며 부탁하면 대신 장을 보고 집안일까지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 씨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야. 남을 위해서라면 본인 일도 미뤄가며 도와주시잖아. 장 씨도 그런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프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지만 조카가 힘든데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이웃이 아픈데 내가 도와야지.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장 씨는 무릎 관절염이 악화돼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짐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는 일이 원인이라며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도 부담이 됐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병이 심각해졌습니다. 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내 건강을 이렇게까지 소홀히 했을까? 주변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을 위해 내 건강, 내 시간을 계속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남을 도우려면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고 지치면 아무도 대신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건강, 내 행복, 내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현명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약속을 해보세요. 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 내가 힘들면 단호하게 거절하기. 이제는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진짜로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언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이 씨는 평소 가족들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주와 조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조언을 해주곤 했죠.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줄까?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게 좋지 않겠니? 이 씨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알아서 할게요. 삼촌, 저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가까웠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언도 상황과 방식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결국 강요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언을 건넬 때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하세요.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거나 의견을 물어볼 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세요. 조언보다는 공감을 먼저 하세요. 내가 많이 고민했겠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내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세요. 세대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선의의 조언을 하고 계신가요?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 응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입니다.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내 삶의 행복마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71세가 된 오 씨는 늘 주변 사람들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조카가 어려움에 처하면 망설임 없이 도왔습니다. 처음엔 그런 삶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 씨의 생활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악기, 친구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을 미뤄가며 남을 돕다 보니 정작 본인의 행복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씨는 우연히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 주변 사람들은 오 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고 거절하면 서운하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오 씨는 지치고 외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을 도울 힘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진 않나요? 남을 돕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잊고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남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행복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면 결국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돕기 전에 내가 행복한지 돌아보세요. 때로는 노라고 말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도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고 있진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내 행복은 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60세 이후 함부로 베풀면 안 되는 7가지 이유. 하나하나 돌아보니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남을 돕는 마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시간, 내 건강, 내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뀐 관계에 지쳐 있진 않나요? 혹시 무리한 도움으로 인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진 않나요? 혹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내가 남의 부탁과 기대에 끌려다니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삶이 행복해야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